안녕하세요. 저는 돼지키움 컨설팅 대표를 맡고 있는 이일석입니다. 여러 사람들께서 저를 온라인 기고나 월간지 기고를 통해서 접해보신 분들이 계실 텐데요. 간략하게 저를 소개해드리자면 99년도 저는 카길 에그리프리나에 입사하여 영업 현장과 마케팅 업무를 담당해 왔었고요. 올해 4월부터는 돼지키움 컨설팅이라는 개인 사업체를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돈 플래너, 돈 되는 강의를 통해서 사장님들과 앞으로도 가끔 만나고요. 굉장히 어려운 시장 상황이지만은 사장님들께서 이 기회를 통해서 돈을 많이 버는 그런 일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강의의 주제는 질병과의 전쟁, 어떻게 이길 것인가입니다. 대한민국 양돈이 계속해서 위기를 겪어왔습니다만 올해만큼 그렇게 힘든 해도 없지 않나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계속해서 규제가 심해지고요. 또 곡물 가격, 환율, 그다음에 고령화, 인력난 등등 거기에 이 질병이 굉장히 심각해지면서 올해 큰 피해를 입으신 농가들이 많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질병을 우리가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라는 것이 가장 큰 우리의 숙제라고 봐지는데요. 과거에 20년 그 이전에 우리나라의 양돈 농가들의 성적을 보면은 16도 조금 못 미치는 성적이었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도 또 20년이 지나도 이 성적이 크게 변화가 없는 것을 많은 분들이 다 알고 계신 내용이라고 봐집니다. 그래서 대한민국 양도는 제가 배회부전이라고 표현을 해놨는데요. 배가 제자리에서 맴돌고 앞으로 나아가지 못한다라는 것을 의미하죠. 유럽이나 다른 양돈 국가들은 과거에 비해서 지속적으로 성장을 일궈내고 있는데 왜 우리나라는 이렇게 힘든 것일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 그 부분에 대해서 하나하나 짚어보고 또 어떻게 이것을 해결할 것인지에 대한 지혜를 나누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영상을 보시기 전에 돈플래너 TV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가장 큰 피해를 일으키고 있는 양돈 질병이라고 하면 PRS가 단연 으뜸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이런 피해에 대해서 또 문제 해결 방법에 대해서 수많은 전문가들이 같이 고민하고 있는데 잘 해결은 되지 않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재작년부터죠. 이 NADC 34 유사 바이러스라는 그런 우리 흔히들 많이 얘기하는 고병원성 PRS죠. 사실은 2006년도 중국발 PRS를 우리가 흔히 고병원성 PRS라고 지칭을 해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리니지 1 계열 바이러스는 미국에서 최초 발견됐던 바이러스죠. 중국발 그 청이병이라고 하는 PRS와는 전혀 다른 계열이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제 경험해 보신 분들이 하시는 얘기를 들어보면 굉장히 피해가 아주 큽니다. 식불모던이 무려 40%까지 달하는 그런 일도 있고요. 조사산도 10에서 20%까지 굉장히 피해가 큽니다. 그리고 이유자동 구간에서 문제가 될 때는 폐사율이 20%에서 50%까지도 올라가는 그런 심각한 질병이고요. 농가 여러분들께서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서도 특히 이 부분 때문에 이제 걱정을 많이 하십니다. 20년 넘도록 PRS라는 질병은 풀기 힘든 농가들의 난제였죠. 그래서 몇 년 전에 양돈 농가 질병 실태 조사를 한 결과를 보면은 PRS가 음성인 농장이 불과 5%에 불과합니다. 지금은 5%도 안 될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흔히 안정화가 안 된 농장, 그러니까 조기에 자돈들이 피해를 겪는 그런 불안정한 농장도 40%가 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 PRS하고 서코, 인플루엔자라든가 마이코플라즈마 이런 질병들이 또 같이 복합 감염이 되거나 하면은 피해는 굉장히 몇 배로 가중되는 부분이 있고요. 또 PED까지 최근에는 많은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서 농가 여러분들 굉장히 힘들게 하고 있는데요. 여기다가 또 모던이 고능력 돈으로 이렇게 많이 도입이 되면서 면역력이 더 떨어지는 이런 문제를 겪고 있습니다. 환경 적응력도 약화되고 그러면서 이 질병의 피해가 훨씬 더 커지는 그런 양상을 보이고 있고요. 그렇다면 우리가 이런 문제들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환경 문제 또 그리고 영양, 위생 수준을 높이는 이런 것들이 중요해집니다. 그래서 좀 더 구체적으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유럽 국가들도 PRS 유병률이 꽤 높은데요.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국가들, 스페인,
독일, 이탈리아 이런 나라들은 80%가 넘는 그런 유병률을 보이고 있습니다. 2015년도 자료인데요. 노르웨이나 스웨덴, 핀란드 이런 나라들은 PRS가 없는 음성화된 국가들이고요. 우리가 가장 많이 얘기하고 알고 있는 덴마크를 보면 여기도 역시 이제 최근 들어서는 유병률이 줄어들고 또 디팝을 지속적으로 하면서 이제 PRS 피해를 줄여나가고 있는데요. 워낙 지리적으로 보면은 내륙에 속하지 않는 지리적인 이점 때문에 굉장히 날씨가 온화하고요. 그런 이점 때문에 또 PRS의 피해를 굉장히 최소화하면서 성적을 아주 잘 만들어내고 있는 나라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우측에 보이는 그 자료를 보더라도 덴마크가 유병률이 아주 낮지는 않습니다만 피해 규모는 가장 낮은 걸로 그렇게 보입니다. 좀 더 이 피해 규모를 보시게 되면 전 세계적으로 문제가 많이 되고 있는 이 PRS가 모던 두당 평균적으로 한 200유로 정도의 어떤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돈으로 하면은 대략 한 30만 원, 그죠? 모던 두당 30만 원 정도의 피해 규모를 보이고 있는데요. 뭐 심한 데는 2배 이상의 피해를 보이기도 하고요. 비육돈 두당으로 보면은 10에서 25유로 정도, 대략 뭐 한 15,000원에서 3만 원 사이를 이제 비육돈 두당 손실액으로 우리가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은 이제 다른 나라의 케이스고요. 우리나라는 어떨까요? 우리나라는 제가 볼 때 훨씬 더 이것보다는 피해 규모가 크다고 봐지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비용 면에서의 손실로 이렇게 계산돼 있지만 실질적으로 기회 수익이라는 측면에서 손실을 계산하면 이보다는 훨씬 더 크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우리나라의 농가들의 핸드팜스 성적을 분석한 겁니다. 작년 4월부터 올해 3월까지 1년 동안의 성적표인데요. 출하연령 200일이 넘어가고요. 그다음에 PSI는 22두 초반, 그리고 MSI는 18두 전후 정도의 성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특히 우리가 보실 것은 상위 농가와 하위 농가의 격차가 엄청나게 크다는 겁니다. 점점 더 이 부분은 빈익분, 부익부, 그다음에 양극화 현상은 점점 더 심해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봐지는데요. 일단 출하연령에서 거의 2달 가까운 그런 차이를 보이고요. 이후 폐사율, 육성률 면에서 보면은 27%에 달하는 엄청난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PSI는 6두 정도의 차이를 보이지만 MSI는 11두 가까운 그런 어마어마한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략 상위 농가와 중위 농가 그리고 하위 농가를 보면은 대략 뭐 한 5두 정도의 격차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우리나라 농가들 실태조사 결과에서 활성화된 농가 대략 40%, 안정화된 농가 55%, 그리고 음성 동군을 유지하는 농가 5% 정도라고 이렇게 봤을 때 활성화된 농장은 대략 MSI 성적이 18두 이하를 보일 것으로 봐지고요. 안정화된 농장은 18두에서 25두 정도에서 움직일 거라고 봐지고 음성을 유지하는 농가들은 쉽게 25두 이상을 달성하는 그런 정도로 봐집니다. 그래서 이렇게 많은 격차를 보이고 있는 부분인데 물론 PRS 하나만의 문제라고 봐지진 않지만 그걸로 인해서 파생되는 여러 가지 복합적인 이런 문제들을 볼 때는 가장 PRS가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농가의 경제적 비교, 분석을 한번 해봤습니다. PRS가 문제가 되고 있는 활성화된 농장과 그리고 또 어느 정도 안정화된 농장의 어떤 MSI 격차를 한 5두 정도라고 우리가 봤을 때요. 비육돈 두당 생산비 측면에서 이 5두 그리고 또 사료 효율 측면에서 한 0.3 정도의 이런 차이를 놓고 본다면 비육돈 마리당 생산비를 봤을 때 한 5만 6천 원 이상의 그런 경제적 손실이 벌어지고요. 지육 킬로그램당 생산비로 따져보면은 650원 정도 굉장히 큰 경쟁력의 차이를 나타내 주죠. 그리고 모던 300두를 갖고 있는 그런 농가 기준으로 봤을 때 연간 4억 5천만 원 정도의 수익성의 차이를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 정도로 PRS가 보여주는 파급력, 경제적 피해는 굉장히 크다라고 볼 수가 있는데요. 그래서 많은 농가 사장님들이 이것을 디팝을 해야 되느냐, 어떻게 해야 될까, 이 상태를 계속 유지를 해야 되는 건가라는 고민들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근데 결국은 뭐 딥합을 해보기도 하고 또 재감염이 되고 뭐 이런 경험들을 하시면서 굉장히 이제 쉽지 않은 결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외국에서는 딥합을 권장을 많이들 하죠. 그러나 우리나라는 그게 쉽지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일단은 우리나라는 밀집도가 높은 나라고 질병이 굉장히 많이 만연돼 있는 그런 나라다 보니까 나 하나 차단 방역 잘한다고 해서 쉽게 이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는 것이죠. 그래서 차단 방역을 열심히 하는데도 불구하고 계속 재감염이 되는 이런 문제들 때문에 그 효과에 대해서 불신이 크죠. 그리고 음성동군이 감염이 되면 그 피해 규모가 엄청 커집니다. 폭발력이 크기 때문에 더 큰 피해를 입기 때문에 농가들이 딥합하는 것에 대해서 좀 불신을 갖고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요. 그다음에 동군을 재조성하는 데 들어가는 비용이 너무나 많이 들어가죠. 그리고 기회 수익이 감소가 많이 되기 때문에 쉽지 않은 그런 문제입니다. 그렇다면은 많은 농가들이 선택하고 있는 방법은 이런 딥합보다는 이제 안정화를 어떻게 할 것이냐 이런 고민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나 어쨌든 차단 방역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요. 새로운 바이러스도 진화를 하고 또 다른 어떤 질병이 또 들어오기도 하기 때문에 그런 질병이 하나하나 얹혀지면은 훨씬 더 파괴력이 커지기 때문에 최대한의 어떤 차단 방역을 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이렇게 뭐 차량을 베이킹해서 들어오게 하기도 하고 그다음에 신발을 밖에서 신는 신발과 안에서 신는 신발을 이제 구분하는 이런 아주 기본적인 부분들은 농가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는 부분입니다. 근데 많은 농장사님들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는 게요. 우리가 후보돈들을 들어올 때 어떻게 하십니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거 격리, 순치. 이것은 뭐 수도 없이 들었던 얘기고 기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농장 같은 경우뿐만 아니고 아마 대부분의 양돈 농가 사장님들이 후보돈을 도입하실 때 이런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대로 소독이 되지 않는 오염된 농장 외부 또는 내부의 도로 이런 걸 통해서 후보돈들이 유입이 되죠. 그러면서 저렇게 오염된 어떤 흙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이제 접촉을 바로 하게 되는 거죠.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격리 순치가 아주 기본이고 중요하다고 얘기를 하지만은 도입이 되는 그 순간부터 오염된 유기물과 접촉이 일어나기 때문에 우리가 강조하는 그런 원칙들이 전혀 첫 단추부터 지켜지지 않는 그런 상황이 조성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농장에서 이렇게 사소해 보이는 문제지만은 이 방역의 기본에서 어긋나는 부분들이 어떤 것인지 하나하나 이렇게 점검을 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생각이 됩니다. 저는 농장을 이제 점검을 하거나 할 때 이 네 가지를 이제 보게 됩니다. 질병도 결국 환경, 영양, 위생, 그리고 모던의 어떤 건강을 통해서 해결이 가능하다고 보고요. 어떤 농장이든 질병은 돼지가 있는 한 존재하지만 이런 관리를 통해서 돼지의 어떤 스트레스를 가하는 다양한 그런 원인들을 제거함으로써 돼지가 스스로 이겨내고 항병력을 유지하는 그런 부분이 되어야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근데 환경도 보면은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죠. 온도, 습도, 먼지, 가스, 그리고 뭐 유속이라든가 음압 이런 다양한 요소들을 우리가 봐줘야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을 제대로 보지 못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고요. 그다음에 영양도 단지 사료 품질이 좋고 나쁨을 떠나서 이 돼지들이 얼마나 사료를 잘 먹게 어떤 다른 여건들을 만들어 주느냐도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이고요. 그다음에 먼지, 그다음에 곰팡이, 그다음에 세균이란 바이러스 오염도 이런 부분들을 줄여줌으로써 위생 수준을 높여줘야만 돼지가 또 건강하게 클 수가 있겠고요. 특히 이제 자돈이라는 상품을 만들어내는 그 기계 장치가 바로 모돈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기계가 에러가 나거나 고장이 나면은 불량 제품이 만들어지겠죠. 그래서 이 모던에 굉장히 우리가 집중이 돼야 되는 부분이고요. 그래서 이 네 가지 부분에서 좀 더 디테일하게 우리가 농장에서 뭘 해야 되는지 또 뭘 잘못하고 있는 걸 찾아내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또 하나 바로 또 질병 문제에 있어서 이 예방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그래서 백신도 이 질병 예방에 있어서 아주 핵심적인 그런 부분 중에 하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래서 앞으로 강의를 통해서 이런 중요한 몇 가지 카테고리에 대해서
좀 더 디테일하게 깊이 있게 좀 들어가 보는 그런 시간들을 한번 가져볼 것이고요. 그래서 대한민국의 양돈에 살 길을 찾아라라고 이렇게 제가 표현을 해봤는데요. 많은 분들이 생산성 향상이 살 길이다, 또 품질 개선이 살 길이다, 원가 절감이 살 길이다, 기록만이 살 길이다, 또 투자를 해야 된다, 시스템을 혁신해야 된다 등등 많은 이제 얘기들을 합니다. 그러나 이런 부분들을 하기 위해서는 일단은 우리가 돈을 벌어야 되지 않습니까? 돈을 벌어야 투자도 하는 것이고, 또 그래서 생산성이 높아져야 원가 절감도 가능한 것이고요. 가장 우리가 직면하고 있는 엄청난 질병의 피해를 좀 극복하는 부분에 있어서 앞으로 하는 그런 강의들이 농가들의 어떤 고민에 도움이 되기를 기대를 해봅니다. 1강은 여기서 마치겠고요. 그 다음 강의에서는 생산성을 높이는 데 있어서 어떤 조건들이 있을 텐데요. 그 변화의 조건들에 대해서 좀 더 깊이 있게 알아보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1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